특권층만 그걸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AI 기반의 맞춤 와인 솔루션이 있고요. 와인에 대한 컨텐츠가 같이 붙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와인을 추천받고 또 알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버틀러 서비스 퍼플독 대표 박재정입니다. 저희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이 온 VC나 투자회사들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넥스트 유니콘 이쪽에 이제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 너무 고맙고요. 보통 저희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보면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지금 와인이라는 이런 아이템 그리고 정기 구독이라는 구독 경제 이 두 가지에서 좀 이 트렌드에 맞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요. 처음에 95년도에 현대그룹에 입사했습니다. 현대건설 법무팀에서부터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펜텍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일유 법무팀에 있었습니다. 기업 법무를 한 20년 정도 했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그때 2014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일상화되진 않았었어요. 저도 무슨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뜻보다는 회사를 한 19년, 20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항상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일을 했었으니까요. 기업 법무를 하고 또 감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너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힘들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죠. 다른 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4년도에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기업 법무 아웃소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팀 역할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법무팀에 없는 중견기업 이하 그런 기업에다가 이제 우리가 법무팀 역할을 해주자 해서 그 비즈니스를 이제 창업을 먼저 했었죠.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떨어졌어요. 거의 용역 비즈니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12월에 그때 이 비즈니스 피벗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메일유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다시 또 이제 나중에 조인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막 했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공통점이 와인이었어요. 우리가 다 회사 다닐 때 와인을 취미로 공부를 했었고 그걸 이제 3년 정도 아카데미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디플로마도 다 있고. 근데 그때 와인이 굉장히 앞으로 트렌드에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템은 와인으로 하자. 두 번째는 그럼 그 와인을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국내에 와인 유통하는 거 저희가 잘 알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와인을 구독 형태로 해보자. 정기 구독으로 해보자 해서 그럼 와인 아이템, 그 다음에 정기 구독이라는 아이템 이거 묶어가지고 와인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사실 어떻게 좀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데스밸리라는 걸 들었어요. 데스밸리라는 걸 들었는데 그 데스밸리가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에 온다. 근데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2014년도에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법무 아웃소싱 비즈니스 할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뭐 먹고 살만 했죠. 그러나 이제 확장성이 없어가지고 와인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비즈니스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좀 안착을 하면서 모델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금적인 압박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2020년 9월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멤버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실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저 혼자 긍정적이라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멤버들이 있고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용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출까지 다 받고 대부업 집을 담보로 해서 대부업도 이제 대출도 받고 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됐을 때 부사장도 자기 카드 대출 다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제 기억에 한 6천만 원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죠. 그것 때문에 한 달을 더 견디면서 결국 시드 투자를 받게 됐고, 그 시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판을 만들었죠. 창업을 하고 나서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뭐였냐면은 하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 조직은 원래부터도 우리가 원하던 조직은 짐 콜린스가 말하는 구트 그레이트 조직입니다. 위대한 조직을 꿈꿨는데요. 2014년에 창업을 했을 때 회사 이름을 처음에 G2G 컴퍼니로 했었습니다. 그 G2G 컴퍼니의 뜻은 구트 그레이트의 이니셜을 딴 거였어요. 위대한 조직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보면 핵심입니다.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 right person입니다. 적합한 인재. 항상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합한 인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적합한 인재는 버스에 태우고 적합하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것.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뭐였냐면 애플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가 같이 일관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와인이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와인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그 와인에 대한 컨텐츠를 공급하는 버틀러 서비스, 이걸 묶어가지고 일관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 고객이 저희 미션처럼 합리적인 비용으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죠. 퍼플독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의 의미는 퍼플은 고귀한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객은 고귀하다.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누구나 그렇게 대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퍼플이라는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독은 이런 고귀한 고객한테 우리가 버틀러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동반자이자 반려자로서. 그래서 버틀러를 의미하고 동반자를 의미하고 반려자를 의미하는 독이 붙어서 퍼플 독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에 그 2018년 1월부터 와인 버틀러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버틀러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없었고 일반인들도 물론 몰랐고 회사에서도 쓰는 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버틀러 서비스를 쓰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취향 맞춤이라든지 그런 그 커스텀화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버틀러 서비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버틀러 서비스는 결국은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집사처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버틀러 서비스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버틀러 서비스가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와인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와인은 유럽에서 처음에 와인을 즐길 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버틀러 서비스를 받지를 못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와인이 몇천 년 역사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냥 와인을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음료로 생각하고 먹었지 그거 버틀러 서비스를 받으면서 제대로 즐긴 적은 없습니다. 일부 특권층만 그걸 누렸죠. 그 버틀러가 결국은 뭘 하냐면 나한테 맞는 와인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그 와인을 이제 적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고 그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걸 하는데 와인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특권층만 그걸 누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 버틀러 서비스를 하는데 플랫폼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1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화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맞춤 와인 솔루션이라는 AI 기반의 맞춤 와인 솔루션이 있고요. 이 솔루션에 와인에 대한 컨텐츠가 같이 붙습니다.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됩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온라인으로는 와인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디지털 와인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도 이 플랫폼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오프라인에 오는 고객들도 자기한테 맞는 와인을 추천받고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또 알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저희가 이 와인 정기 구독 서비스를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쭉 레퍼런스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와인이 인터넷으로 결제가 안 됩니다. 통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이런 곳은 다 인터넷 판매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기 구독까지는 아니고 정기 배송 형태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간단한 취향 정도를 설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와인을 뭐 한 달에 6병씩, 뭐 4병씩 이렇게 보내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그걸 벤치마킹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모델은 그거가 좀 달랐습니다.
와인 버틀러 서비스에 굉장히 집중한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와인을 취향을 맞춰주는데 한 번만 맞춰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취향을 한 번에 맞추기도 어렵고 또 건강 상태라든지 와인을 드시는 수준에 따라서 계속 취향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취향을 맞춰두려면 결국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맞춤 와인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 맞춤 와인 솔루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리매칭하는 거, 이게 이제 다른 데가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그 와인을 제대로 알면서 즐길 수 있도록 도슨트 이제 귀로 들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읽을 수 있는 컨텐츠에 굉장히 집중을 했죠. 고객이 원하는 취향에 맞는 와인을 알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지금 현재도 보면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 일부 업체들 보면은 와인 구독 서비스 하는 업체가 있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거나 정기 배송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AI 기반의 와인을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리매칭도 해주고 컨텐츠가 있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매년 거의 3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든 매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한 24억 정도 했고요. 25억 정도 했습니다. 25억 정도 했는데 그전에는 9억 정도, 그전에는 또 3억 정도. 그래서 매년 3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독자는 아직까지 10,000명이 안 되고요. 올해 목표가 순수하게 B2C 그 구독 고객들 10,000명입니다. 왜 순수하게 B2C라고 하냐면 B2B 구독 회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 GV60, GV70, 그 다음에 G90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들한테 저희 회사 와인 구독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B2B 구독 회원을 빼고 순수하게 개인이 가입한 B2C 구독 회원만 올해 목표가 10,000명입니다. B2B 처음에 이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대기업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대기업 출신이고 대기업 임원들을 이제 많이 좀 알고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이런 와인 버틀러 서비스를 했다. 이 구독 형태인데 본인들 VIP 고객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면 직원들 복지를 하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들 너무 좋겠네 하면서도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굉장히 좀 좌절감을 받죠. 왜냐면 너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 와인 구독 서비스처럼 이렇게 럭셔리한 걸 과연 해줄 수 있느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낙심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 와인 구독 서비스를 꾸준히 하면서 브랜드가 올라오고 시장에서 좀 핫하다고 하니까 작년부터 이제 B2B가 먼저 제안이 오게 됐어요. 그 B2B도 저희는 조그만 업체들이 오면 안 했어요. 저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하고 탑 티어만 했었었는데 결국은 지나서 보니까 브랜드가 없으면 B2B가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때는 저는 너무 성급했던 거고 결국은 제가 브랜드를 잘 쌓고 있으니까 협업 제안이 오고 저희 B2B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 그 여건은 안 됐었어요. 그게 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유보 자금도 물론 없었고 또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 연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컸었죠. 그런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부터 오프홈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기반의 그냥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보니까 온라인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몸소 느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같이 받쳐줘야 된다는 걸 알았고 마지막으로 또 보면 저희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와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와서 또 꼭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컨셉은 저희가 다 기획을 했었어요. 기획을 했는데 자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매장 운영하려면 또 그게 오퍼레이션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AK 홍대 같은 경우에는 AK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수수료도 가장 좋은 조건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프로모션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좀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요 거점에 이제 저희가 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직접 하는 거는 주요 거점에 내고 나머지는 거의 동업 형태의 와인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업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서비스 올해 목표는
올해 기준으로는 B2C 고객 구독 고객 10,000명, 그 다음 매출은 작년에 3배인 75억에서 100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B2B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B2B 쪽에 좀 더 서비스를 수준을 잘 유지해서 B2B를 좀 더 키울 생각입니다. 저희 팀 미션은 처음에 할 때부터 그 어포더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고객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버틀러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 미션이고요. 팀원들도 다 이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님하고는 제가 매일요 법무팀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그것도 굉장히 좀 사연이 있어요. 저는 이제 법무팀에 있었고 이 부사장님은 옆에 인사팀에 근무를 했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매일 야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육아휴직을 가려고 하는데도 그때만 해도 육아휴직이 쉽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 잘 안 보내주는 그런 거였는데 뭐 그분도 아마 육아휴직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인사팀에다 얘기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육아휴직 보내줘야 된다 했는데도 사실은 문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김은혜 부사장한테 직접 얘기를 했죠. 저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일한 적도 없었고 얘기한 적도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분을 불러다가 포기하지 말고 육아휴직 다녀오라고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이제 인사팀에다가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귀할 때 아무래도 좀 인사팀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법무팀에서 이제 받아서 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감사 업무를 했었으니까 우리 법무팀에서 감사 업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2014년도에 같이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조인한 우리 지금 현재 허태현 이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김은혜 부사장하고 제가 매일요 법무팀에 있을 때 신입사원을 뽑은 친구예요. 이 친구하고도 조금 사연이 있어요. 이 친구가 들어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아마 그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코마 상태에 빠지니까 언제 깨어날 줄 모르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퇴직 처리를 하고 새로운 멤버를 계속 뽑으라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었고 이 친구가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린 기다리겠다. 좀 무리가 좀 있었죠. 좀 경영진하고도 조금 마찰 좀 있었지만 제가 책임지겠다 해서 기다렸더니 한 6개월 그 이후로 한 6개월 만에 결국 이 친구가 다시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런 그 인간적인 끈끈한 그런 신뢰가 좀 있었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그 부사장하고 저하고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할 때 이 친구도 따라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좀 준비하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나서 그때 조인해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 12월에 이 친구가 이제 조인하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는데 CTO가 없었어요. 저희는 CTO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작년 9월에 소개를 받았는데 그 CTO가 오셨는데 너무 그 잘하시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파운더 자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운더가 다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죠. 저희 팀한테 주문하는 건 2가지입니다. 본인의 전문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협업. 그래서 저희 멤버들 기본 직급이 다 프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프로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자기 일만 제대로 해서는 안 되고 다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2가지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멤버의 자질이고요. 저희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면서도 자율적으로 본인들 알아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 업무 시간에도 와인을 자기가 뭐 드시면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와인 회사고 와인 테이스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와인 테이스팅을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주로 와인 테이스팅을 하고 테이스팅이 아니더라도 셀러에 와인이 있으니까 와인을 드시면서 업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문화인데요. 저희가 개발팀을 세팅을 할 때 작년 9월에 CTO가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개발팀을 세팅했는데 지금 7명이 세팅이 됐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지금 개발팀 구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왜 단시간 내에 그렇게 개발팀 세팅이 잘 됐냐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하세요. CTO가 잘한 거 있고요.
CTO가 잘 리크루팅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는 그 개발 멤버들이 저희 와인 비즈니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인을 마시면서 코딩을 한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그 개발팀에 따로 전용 셀러가 있어요. 셀러가 있어서 거기다 와인을 항상 저희가 채워놓으면 개발팀 멤버들이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죠. 저희 회사의 멤버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거의 없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다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은 개발하는 개발팀 인력 전원 7명 전원 소믈리에고요. 그다음 물류하는 분들, 물류팀 분들도 다 소믈리에고, 물론 또 구독 운영하는 분들도 다 소믈리에고, 모두가 다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가 와인 테이스팅하고 와인을 선정하고 와인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와인 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와인을 딜리버리하는 것까지 다 소믈리에가 하는 거죠. 애초에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와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소믈리에 자격증을 얘기하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자격증 취득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 2020년 9월에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았어요. 시드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받고 나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와인을 독점으로 가져오는 부분들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쭉 확장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가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그 스타트업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이미 이제 그 BP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키우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개발팀을 지금 7명이나 세팅을 한 거고,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추가적인 투자를 받아야 돼서 지금은 프리-A나 뭐 시리즈 A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거의 한 프리-A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만 먼저 이제 투자를 받고 내년 정도에 시리즈 A를 이제 받을 생각이고요. 투자를 받으면은 주로 그 와인을 소싱하는 비용,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전에 이미 자금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와인 소싱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마케팅 비용,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비,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는 그런 개발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딩하면서 와인을 먹으면서 코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스타트업은 성장성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단순히 그냥 국내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개발 인력들 중에서는 해외 진출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팀 아니더라도 컨텐츠 쪽이라든지 운영 쪽에도 회사가 이제 한 단계 점프업을 하려면 좋은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대신 이제 들어올 때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직자들한테 와인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거의 100% 다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좀 더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같이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해외 진출 지금 당장에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데는 다 되거든요. 하도 이 규제 때문에 힘드니까 처음부터 아예 해외에서 먼저 시작을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계속 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요즘에 뭐 K-팝, K-컬처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타겟을 잡은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통하면 해외도 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세팅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았는데 해외 진출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그거는 어려운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투자 파트너가 왔을 때 그 투자 파트너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제휴 파트너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수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향후 5년 내에 매출은 2천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와인 플랫폼은 전체 와인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올리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1조 가치를 받는 유니콘 기업이 되자,
이게 이제 회사의 그 외형적인 목표고요.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객이 뭔가 저희의 이 서비스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거, 이게 사실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미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그 영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지금 다 순서대로 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투자자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시드 투자밖에는 안 받았지만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 비즈니스를 이제 굉장히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핵심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량진 수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추구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고객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성하고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